현재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만 줄 뿐 올해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다. 고용 부문이 좋고 고금리에도 주택가격 하락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고인력 고숙련자의 은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고가 적으니 주택가격도 유지되는 것이다. IT 혁명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변화와 성장의 동력을 받는 시점에 있다. 기업은 변화하고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국제 질서의 변화도 국가 간 재화의 순환이 자유롭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국가 간 분업의 시대는 끝나고 자국 우선주의가 질서를 잡는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시대, 즉 설비와 인력이 모두 자국에서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상품이 저렴한 남아돌던 시대에서 국가 간 장벽으로 상품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자국 제조, 자국 서비스의 시대로 전쟁 후 폐허의 대지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듯 자국 내의 투자가 왕성한 시점이다. 당연히 사람도 부족하고 돈에 대한 수요도 많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고용이 줄고 생산이 줄어드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벗어났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 대선 11월이 기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계속 경기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 국가가 돈을 풀어서 계속 경기를 살린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쪽으로는 QT로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나 한쪽으로는 계속 IRA 법안 등을 이용해 투자하는 기업에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고금리 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금리로 주택지원 등에 수십조씩 쏟아붓고 있다.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가용 재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습이다. 돈은 계속 풀리고 고물가는 유지되고 자산의 상승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언젠가 또 한 번의 폭락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금리 고물가, 인플레 상태는 상당 기간 유지될 듯 싶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시책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주식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 연기금은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을 담보하는 해외 자산 투자의 열을 올리고 국내 주식에는 한계를 두는 상황이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베이비 붐 세대들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100 QQQ, SCHD, JEPI, SPY 등과 국내 ETF, 커버드 콜 등의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본의 이동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직투와 ETF로 옮겨갔다. 그리고 연금저축 등을 권장하고 투자하는데 이 투자도 국내 ETF만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주식을 살 사람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의 저평가는 더욱 심해졌다. 현 시점의 투자 대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주, 은행주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 기아차의 성장으로 또 미국, 인도 시장 가동 예정이거나 가동으로 더욱더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기대되는데 부품주에게는 전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았다. 은행주는 저평가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익에 고배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좋다. 지금 시점에 매수하여 놓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다.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품이기에 21년 꼭지점 후 하락하다. 정부의 개입으로 23년 초부터 조금씩 상승 중이나 한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50% 정도에서는 집을 사는 게 너무 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고 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